드비어스가 어떤 기업입니까? 세계 1위 다이아몬드 기업이죠. 이 회사가 2018년 5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주축으로 하는 라이트박스 주얼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라이트박스에서 만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의 일반 다이아몬드 대비 20% 상당 저렴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32조 원이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은 2032년 80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경제의 눈으로 영화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볼까요? 오늘은 네. 어마어마한 영화를 골라왔죠. 어마어마한 영화인가요? 네. 어떤 영화일까요? 일단 흥행 성적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129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는 역대 국내 개봉 영화 중 11위의 흥행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범죄의 재구성, 도둑들을 연출한 국내 명감독 최동훈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느낌이 오는데요. 바로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저는 그 대사가 바로 떠오릅니다. 나 가끔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디테일한 대사. 네. 이런 감칠맛 나는 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정말 팬이 많은 영화인데요. 무언가를 훔쳐오는 내용을 주로 담는 그 K-pop 무비 장르의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해외에는 오션스 11을 연출한 스티븐 소더버그가 대표적인 K-pop 무비 감독이라면은 국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최동훈 감독이 그 대표적이죠. 최동훈 감독이 아내인 안수현 대표가 이끄는 제작사 이름이 K-pop 필름일 정도니 이야, 부부의 진심이다. 그렇죠. K-pop 무비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진심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저희가 스포일러를 내비쳤습니다만 출연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출연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김수현, 김혜숙 배우뿐만 아니라 홍콩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 임다라 씨도 출연했습니다. 150억 원을 들여 1,000억 원 가량을 벌었다고 하니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도둑들은 진짜 뭐 훔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네. 훔치면 안 된다? 이런 바른 생활, 옳은 생활? 왜 이런 얘기일까? 어떤 경제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도둑들은 출신 성분이 다양한 한중 양국의 도둑들이 태양의 눈물이라는 전설적인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또 여기에서 뭐 의기투합하고 서로 배신하는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근데 도대체 다이아몬드 하나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10명이나 달려들어서 이렇게 나눠 가지려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영화 속 태양의 눈물 실제 모델인 다이아몬드가 170억 원 가까운 경매가에 낙찰됐다고 하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어도 꽤나 짭짤한 수입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들여다보시죠. 그래요. 요즘에 다이아 하면 사실 천연 다이아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네. 랩그로운 다이아라고 실험실에서 키운 거.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던데요. 예, 최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뜨면서 무엇이 다이아몬드인가라는 질문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 채굴을 안 해도 되니까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천연보다 낮겠지만 그게 진정 다이아몬드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과연 2024년에 도둑들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탐낼까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세계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둑들은 왜 마카오로 향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캐릭터 중 한 명인 김윤석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마카오 박이죠, 이름이. 네. 아시아 카지노의 허브인 마카오는 부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영화 속 도둑들이 훔칠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체 GDP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그리고 카지노 산업 관련 세수가 정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하는 도시 마카오를 함께 살펴보시죠. 신기한 도시예요. 일단 영화 자체가 아주 흥행작이었습니다. 예. 영화 도둑들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예, 한국에는 뽀빠이와 예니콜, 씹덩껌, 잠파노라는 4명의 도둑이 한 팀을 이뤄 활동 중입니다. 닉네임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이 너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저는 예니콜이요. 예니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사람이 드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도 너무 좋죠. 저는 씹덩껌. 아, 이렇게 입에 쫙쫙 붙는 닉네임. 이름 짝짝 달라붙고. 천하제일 닉네임 대회하면 1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름도 아주 멋있는 이 최고의 도둑들이 4사람은 서로 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뽀빠이의 옛 동료였던 마카오 박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이들은 마카오 카지노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중국 최고의 도둑 4인을 만나고 또 감옥에서 막 출소한 금고털이 펩시까지 합류하면서 최강 도둑으로 이뤄진 10명이
팀을 이루게 되죠.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큰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합동 도둑질. 네. 그래요. 합동 도둑질. 이거 뭐 국내외 최고의 도둑들이 모였으니까 뭐 업계에서 고수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고의 멤버들이 다 모았는데 근데 또 팀의 전력은 과연 그랬을까라는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실생활이나 어떤 뭐 스포츠 업계를 보면은 그 최고의 멤버를 다 모으고도 팀의 전력이 개개인의 실력을 합한 것보다 못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일례로 스페인 프로축구 클럽 레알 마드리드는 2000년대 초특급 선수만으로 우주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는 갈락티코스 정책을 펼쳤는데요. 지단, 호나우두, 베컴, 피구 등을 모두 한 팀에 넣은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뭐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은 그 이전 대비해서 성적이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축구 국가대표팀 모이면 저 선수들이 그렇죠. 자기 소속팀에는 그리고 뭐 파리 생제르맹도 늘 잘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것처럼 도둑들 역시 팀워크가 다소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서로를 배신한 기억 때문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언젠가는 서로 복수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채로 팀이 출범한 셈인데요. 영화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서로 앙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또 믿고 또 협업해야 하는 이 도둑들의 심리를 보는 것입니다. 마카오바 김윤석 씨가 제안했던 글로벌 프로젝트 협동 도둑질은 뭔가요? 네, 태양의 눈물이라는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훔치자는 건데요. 경매에서 300억 원에 낙찰됐으나 일본 도쿄에서 분실됐습니다. 태양의 눈물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마카오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협업을 해서 이걸 다시 훔침으로써 200억 원 정도에 팔아보자는 거죠. 10명에서 n분의 1을 해도 20억 원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늘 조금만 더 갖길 원하는 인간은 1억을 벌면 2억을 갖고 싶고 2억을 벌면 200억 원을 갖고 싶어하는 존재인데요. 과연 도둑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몫에 만족할 수 있을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게 2012년 배경이라서 이제는 이 금액조차도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런 느낌 오지 않나요? 그렇죠. 20억씩 받자고 이렇게 목숨 걸 일이야 총 쏘는 데서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도둑들의 배경이 마카오인 이유가 있을까요? 마카오는 아시아의 카지노 허브,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릴 정도로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영화연구소 타짜 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카지노 설립 및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무래도 카지노를 즐기러 복합 리조트에 방문하는 사람은 돈 많은 고객인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추측하는 건데요. 극중 도둑들이 마카오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눈물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호가 마카오 카지노에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카오에는 베네시안 마카오, 갤럭시 마카오, 시티 오브 드림즈 등 여러 복합 리조트가 있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리조트는 시티 오브 드림즈, 약자로 COD입니다. 전지현 씨가 연기한 예니콜이 몸에 달라붙는 의상을 입고 줄에 매달려 호텔 벽면을 누빌 때 배경이 됐죠. 이게 훔치려고 하는 대상의 값어치가 워낙 있기 때문에 네. 10명이 나눠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영화에 나온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옐로우 다이아몬드였는데요. 실제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됐으며 110캐럿에 달했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예, 진짜로 있습니다.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1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될 때 한 개가 발견될 정도로 희소성이 높습니다. 영화에서는 3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소개됐는데요. 실제 20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태양의 눈물은 하나로 17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도둑들의 극중 소품으로 등장한 태양의 눈물은 극동 GNS라는 회사가 유사 다이아몬드인 큐빅 지르코니아를 가공해서 만들었으며 가격은 300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300억 원이요? 300만 원이겠죠. 잘 실수했어요. 은근슬쩍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뻔했는데 큐빅으로 만들어도 300만 원이다. 이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군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사실 영화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 블러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지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굳이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 세계 다이아몬드 협회 WDC가 주장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시죠. 세계 500만 명이 다이아몬드 수익에서 나온 기금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사람을 직간접 고용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분쟁 지역에서의 다이아몬드 유통을 차단하는
킴벌리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 99%의 다이아몬드는 분쟁과 무관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낙서가 많을 때 낙서 금지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게 뭔가 찔리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다이아몬드가 비윤리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적에 반박할 필요가 있었겠죠. 일례로 분쟁 지역에서 불법으로 채굴된 다이아몬드가 반군과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다이아몬드를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분쟁 지역 다이아몬드 밀거래 문제를 폭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세계 다이아몬드 협회장이 불법적 다이아몬드는 현재 전체 거래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네네. 해보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저런 윤리적인 논란 그리고 환경 파괴 논란이 있으니 다이아몬드 한번 키워보는 거 어때? 랩그로운 다이아 이게 인기라면서요? 네, 랩그로운 다시 말해서 실험실에서 키워진 다이아몬드를 논해보고 싶은데요. 뭐 그 전에 먼저 천연 다이아몬드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뭐 천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생성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하 200km 아래의 멘틀에서 형성되는데요. 탄소 덩어리가 지구 내부에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받으면은 그 결합 구조가 다이아몬드 구조로 변화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지구과학. 네, 네. 지구과학 네. 아주 전생에 배운 것 같은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 다이아몬드가 탄생하기 위해선 10억 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화산 분출이나 지각 운동에 따라서 지표 근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인간이 채굴하는 것인데요. 인공 다이아몬드는 진공 상태로 만든 용기 속에 메탄과 수소가스 그리고 씨앗 다이아몬드를 넣은 뒤 온도를 1000도 이상으로 높여서 만들어냅니다. 뭐 이때 기체에서 탄소가 분리되고 탄소가 바닥에 막을 형성하면서 겹겹이 쌓이면 처음 용기에 넣었던 씨앗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자라나는 건데요. 몇백 시간만 투입하면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수십 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전문가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유니크함? 다이아몬드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시간이 빚어내는 보석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값어치도 조금 꽤 처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삶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인 뭐 시간을 아껴준다는 것만 해도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장점은 확실한데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착하냐? 네. 일단 가격은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 20에서 40% 정도 저렴합니다. 뭐 그래서 합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고요. 또 요즘 젊은 층은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라는 파타고니아의 문구를 보고 착한 기업이라고 여기서 소비할 정도로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친환경적이고 비교적 윤리적인 생산 방식 때문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천연 다이아 값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이아몬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소비는 어떤가요? 예, 천연 다이아몬드 대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지갑을 여는 걸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식으로 표현하면 가짜의 마음을 뺏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실감나게 같은데요. 해줘요. 가짜의 마음을 뺏겼다. 그렇군요. 네. 사람들이 가짜의 마음을 뺏기면서 시장이 한층 커지기 위해서는 늘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실제 진짜를 만들던 기존 플레이어들이 가짜를 생산하겠다고 뛰어드는 과정인데요. 이를테면 대체육 시장이 한층 주목받게 되는 데는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 푸드 등 대체육으로 출발한 기업들 말고도 타이슨 푸드 등 기존 육가공 대기업이 뛰어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조가죽 시장이 더 주목받게 되는 데는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죠. 2020년 들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이 주목받게 된 것도 영국의 드비어스가 뛰어든 영향이 큽니다. 드비어스가 어떤 기업입니까? 세계 1위 다이아몬드 기업이죠. 이 회사가 2018년 5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주축으로 하는 라이트박스 주얼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라이트박스에서 만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의 일반 다이아몬드 대비 20% 상당 저렴합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32조 원이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은 2032년 80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한국에서도 다양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업체가 나왔는데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보석용 다이아몬드를 만든 KDT 다이아몬드라는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알로드라는 다이아몬드 전문 기업을 설립했는데요. 국내 주요 백화점 3사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천연이냐 아니냐 일단 이게 육안으로 구별도 안 될 거고 네. 랩그로운이 최고 한 40%까지 저렴하다. 이게 그 도둑들의 도둑이 요걸 본다면은 이거 훔쳐봐라. 살짝 고민할 것 같은데요. 예,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아까 그 소장님 말씀 주셨듯이 현재 추세로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둑들이 다이아몬드가 아닌 다른 보석으로 눈을 돌릴지도 모를 만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다이아몬드 협의회 IDC에 따르면 지난해 천연 다이아몬드 나석의 가격은 전년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요가 감소한 것과 더불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선호 현상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문구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때문에 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외려 최상급 천연 다이아몬드는 더욱 주목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거죠. 일례로 지난해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크리스티 경매에서 희귀한 블루 다이아몬드인 블루 로얄이 약 600억 원에 팔렸습니다. 600억, 300억 억술이 나오는데 네. 됐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화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나요? 도둑들이 협력하면서도 서로 뒤통수칠 국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10명의 배우가 자신이 가진 매력을 10분 발휘하며 영화를 끌고 가니까요. 명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기 앙 이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네요. 그래요. 이 배우들이 각자 자기 팬 100만 명씩만 데려와도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